작년 10월 모의고사 홍백화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홍백화전은요, 여성 주인공 순직소와 남성 주인공 계일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순직소라는 여성 주인공이 먼저 나옵니다.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승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을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승상 집안의 큰 은혜에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는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비를 위로하라 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순직소는 지금 계일지와 사랑을 나눈 사이인데요. 계씨 집안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전보다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준 여승상 집안의 이 혼사를 수락할 것을 지금 재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직소는 주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순직소와 주씨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부친이 큰 화를 면했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소전은 여기서 소전은 순직소죠. 순직소. 소전은 계율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처럼 되어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하늘의 뜻은 계일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전은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며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지만 몸을 허락한 적이 없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사를 인용해서 계일지가 아니라 여승상 집안과 혼인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전은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자신의 복을 구하다 여승상 집안과 혼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작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주씨는 순직소의 작은 어머니군요. 작은 어머니라는 건 아버지의 아버지의 첩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재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진 못할 망정 혼사를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일이 중요하니 결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씨가 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승상의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시다 라고 혼례를 미루기로 합니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메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할 방법이 없어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의 의리를 지키리라. 순직소의 내심은 계일지와의 결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해보니 지난날
부용현에서 게일지와 맹세할 때, 사랑을 맹세할 때 게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 하였다. 자, 이 소설의 제목이 홍백화전인 이유가요. 이 부용헌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시를 주고받을 때 그때의 붉은색과 흰색의 모란 꽃을 두고 시를 지어서 비롯된 겁니다. 슬프다. 게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게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게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게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술질하게 부부간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 한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게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즉 다른 사람과 게일지를 혼인시키고자 합니다. 게일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혼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를 위해 괜찮은 사람을, 괜찮은 여인을 이렇게 구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천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기를 설유란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 보면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게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게일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게일지와 설유란의 혼선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다. 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하다 다시 생각하기를. 자, 이제 전략을 짭니다. 게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을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에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문할 곳이 없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게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소의 글을 보고 의양군수는 게일지를 사윗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합니다. 여기서 의양군수는 설유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낸 건 순직소이기 때문에 순직소는 병을 핑계로 만남을 일단 미룹니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가니 의양군수는 혼사가 지연되는 걸 민망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간만 보고 연락이 없어요. 또한 게일지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일부러 병을 칭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한 번 보기를 계속 재촉합니다.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게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해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입어 남장을 한 후에 의양군수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군수가 매우 기뻐합니다. 이에 의양군주는 취양각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정해 먼저 앉게 합니다. 그리고 시위로 하여금 주렴을 가져다가 중당을 가려 맞게 하고 모든 시비들이 의양군주를 옹해하여 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장을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려 하다 2번 절을 하였어요. 이에 의양군주가 발 안쪽에서 담례했습니다.
의양군주가 발 안쪽에 남장을 한 순칙소를 게일지로 알고 그를 보니 백옥과 명주처럼 광채가 사면에 빛났습니다. 의양군주가 크게 놀라 세상에 이런 위남자가 있는가, 설률안의 배필이로다 라고 생각하고 유머를 통하여 말을 전합니다. 자, 일단 내용만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현장에서 하겠습니다.